됐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개념이 나온 지는 좀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어떤 전술이나 그러니까 어떤 이 전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이렇게 전술 수단이 필요하거든요. 전술에 그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전술 책이 수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 개념이 나왔을 때가 이제 2017년 그쯤이었고 그때가 한창 이제 미국이나 이제 나토 주요 국가들이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 다른 나라구나라는 걸 인지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처럼 될 것 같지가 않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뭔가를 시작을 했었고 급격하게 또 2020년 근처로 오면서 이제 2020년, 2021년 근처로 오면서 이제 실제로 항모 전단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것들요. 예,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이제 실질적인 예, 이 어떤 위협을 인지하게 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급하게 이제 이 체계 변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항모 위에 항모 일반적으로 CBN 있죠. CBN 60번대나 헐럼버 70번대쯤에 그렇죠. 최신 항모에 센서가 몇 개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얘가 커버하는 커버리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센서 개수 포인트 올라오는 센서 개수만 해도 3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이지스 체계를 다 포함해서요.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올라오는 거기에 한 센서에서 올라오는 모든 정보까지 다 포함을 하면 거의 10,000개 가까이 올라와요. 전투 정보실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정보가 10,000포인트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투 체계가 미사일 한 방 맞고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있는 전투기라든가 뭐 이제 인력이 가장 중요하죠. 숙련된 인력이 중요하고 항모에 보통 그게 항모에 한 보통 5천 명 정도 타거든요. 큰 거를 치면은 큰 최신 항모 기준으로 한 5천 명도 탄다고 하는. 제가 예전에 부산에 해군에 있을 때 키티오크가 한번 들어온 적 있었어요. 63번. 12N도 아니죠. 12가 63번 들어왔는데 압도당했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항모? 항모 실제로 한번 그 비행 데크 한번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압도됩니다. 압도 진짜. 예. 우리 배 같은 우리 작은 PCC 같은 거는 그냥 한 7개 그냥 여기 비행 데크에 그냥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거든요. CBN은 더 크겠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한 대 맞고 그냥 떨어져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막을 수가 없다. 진행하면서 설명드리겠지만 물리적으로 안 돼요. 미사일이나 투사체의 속도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 버리면 수평선 위로 올라오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뭔가 체계를 진행하게 되잖아요. 일단 마스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이제 2000년 들어오면서 계속 이제 그런 체계에 이제 집중을 했고 그래서 DMO라는 개념은 이제 이 개념을 이제 실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무인 체계라든가 이쪽에 이제 집중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저 지난번 했던 것처럼 이제 수중 체계 이제 실제로 이제 전력화되기 시작했고요. 공중 체계나 이제 위성 체계는 이제 거의 이제 사실 이건 이제 민간과 같이 했으니까 이제 국가 예산으로 안 되니까 국가 이제 민간에 이양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체계가 올라왔고 그다음에 공중만 남았는데 공중은 이제 좀 치열하죠. 어떤 식으로 갈 건가 아직 6세대 전투의 개념 자체도 아직 공표를 안 하고 있고요. 그죠? 이제 주요 국가들은 이제 뭐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은 이제 어느 정도 공유를 하고 있겠지만 이제 패스트 팔로워들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공개도 잘 안 되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결국은 분산을 해야 된다는 거에 봉착은 해요. 그러니까 한 곳에다 다 모아놨다가는 다 깨져버릴 수 있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해군이든 공군이든 다 쪼개야 되겠다. 근데 기존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정보 수단이나 전략 자산들이 한 배나 한 전단에 다 몰려 있다 보니까 이걸 쪼개면서 생기는 이제 모든 체계 변화에 그런 게 생깁니다. 정리를 하면요, 이제 이게 미사일 레인지도 굉장히 급속도로 증강을 해왔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보면은 이 토마호크가 이제 이 작전 거리가 보통 1000 노티컬 마일 정도 되거든요. 1000
노티컬 정도 마일 정도 되는데 이제 뭐 정확한 최대 거리는 모르죠. 모르는데 1000노티컬 마일쯤 되는데 그렇게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이유가 터보젯을 사용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터보젯이 어디서 나오고 있냐? 그 기술들이 대부분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 군사 쪽이라기보다 민간에서 많이 나옵니다. 예, 보통 그 우리 뭐냐 그 장거리 이 여객 비행기에 들어가는 그 터보젯, 터보팬 그 비행기 같은 건 터보팬으로 쓰지만 이제 그걸 이제 줄이면 터보젯이 되는 거죠. 터보젯이 되는데 그런 거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여기서 비약적인 기술 발전들이 많이 있었고 이게 사실 CFD의 개발로 굉장히 또 가속화가 됐습니다. CFD라고 해서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내믹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유체 해석을 풍동이나 이런 거 풍동도 아직 있지만 실제로 하긴 해야 되지만 옛날처럼 막 모델 하나 만들어 놓고 풍동 돌려서 계산하고 또 모델 하나 만들어서 풍동 돌리고 이게 아니라 그냥 디지털에 이제 트윈을 만들어 놓고 뱅뱅뱅뱅 돌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여러분들 좀 관심 있어서 보시면은 이제 금방 아시게 되시겠지만 CFD의 원리가 폴리곤이 아니라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래서 3D 좌표 상에서 각 포인트들의 파라미터들을 다 정해놓고 물리적인 물리 포뮬라를 거의 다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유체 해석을 컴퓨터 안에서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컴퓨팅 파워의 이제 이 증강이 굉장히 비약적인 그런 효율이나 이제 개발 속도를 빨리 가속화시키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진의 효율이 극단적으로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순항 미사일이라든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속도를 포기하고 멀리 가는 거에 포커스를 두는 순항 미사일들의 레인지가 극단적으로 커지기 시작했죠. 중국이 아직까지는 외기 엔진 기술이 많이 못 쫓아와서 이번에 그 지지난 보셨습니까? J35 보셨어요? 이번 그 중국 저기 에어쇼 거기서 지금 수 57도 스코이 57도 분해해가지고 갖고 왔다가 욕 엄청 먹고 있거든요. 예. 기만전인지는 모르겠어요. 스텔스라고 만들어놓은 전투기에다가 리벳을 안 받고 나사를 박아놨단 말이에요. 기만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기동 성능 하나는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 탑건 2에서 봤던 그 기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엔진 기술이 좋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이 지금 엔진 기술을 못 쫓아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좀 우위에 미국이 아직까지도 우위에 있는데 결국은 뭐 지금 이제 항모 전단이나 이런 지금 DMO를 빨리 시급하게 구현을 해야 되겠다는 니즈가 생긴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데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인지들이 커진 것들이 굉장히 큰 위협 중에 하나, 새로 생긴 위협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주변 가운데 사진 보이세요? 여기 화질이 안 좋아서 잘 보이진 않는데 이 콜 USS DDG 콜입니다. 이게 예전에 이란의 이 무인 이 수상 드론 자폭 드론을 맞고 헐에 구멍이 났던 배를 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격실을 잘 분해해가지고 가라앉지 않고 잘 예인해가지고 끌고 왔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됐거든요. 이게 얼마 안 됐는데 이 이렇게 자폭 이 수상함의 크기도 그렇게 작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극단적으로 막 무슨 저기 RIB 크기로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다짜고짜로 이제 달려들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CWIS도 이게 내려갈 수 있는 각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죠. 어느 반경 안으로 들어오면 더 이상 이 조준이 안 됩니다. 조준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들어오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로보틱 드론들이 이제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가서 갖다 들이박는 거예요. 그냥 갖다 들이박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드론화가 되니까 결국 뭡니까? 더 작아지고 더 빨라집니다. 그죠? 전투기만 해도 그렇죠. 전투기만 해도 지금 숙련된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뭐 비공식적으로 뭐 10지 9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한계치 얘기인 거고 기계는 이제 그딴 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혹시 예전에 만화 같은 거 좋아했었는데 예전에 90년대 만화인가 마크로스 플러스라는 OVA 만화가 있었어요. 마크로스는 TV판 잘 못 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무인 전투기가 나오는데 이제 무인 전투기와 유인 전투기가 싸워요. 근데 무인 전투기는 그
고기동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유인 전투기가 걔를 잡으려고 열심히 리미트를 해제하고 싸우다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는 그렇단 말이에요. 기계는 그런 한계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기골의 한계를 맥시멈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러고 얘는 무인 드론이기 때문에 사실 F-18이나 F-16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하드 덱을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로어 덱을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결국은 그 비행기가 구지를 견뎌낼 수 있지만 구지를 주고 나 비행기에다 주고 나면 결국 그 비행기나 이 배 기골에 영향을 가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비싼 국민 세금으로 만든 거를 그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드론은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싸게 만들 수 있고 그렇게 그 대량 생산하려고 만든 거니까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죠. 한 개까지 굴리다 그냥 버려버리면 되니까 그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매뉴팩처링 캐파시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뭐 이제 지금 사실 이제 중국도 약간 좀 그런 중국은 약간 좀 일부러 그렇게 된 게 있지만 미국이나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 그 파이브 아이즈들의 대부분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엘리트주의예요, 그죠? 소수의 엘리트들이 대부분의 시스템을 만들고 이제 그렇게 운영해 가는데 미국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런 엘리트들의 이 베리언스가 넓어요. 그러니까 온갖 인종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걸 그 효율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시스템 때문에 체계 자체가 굉장히 고도화됩니다. 그러니까 체계를 만들더라도 굉장히 고도화되고 그 전략 자산을 만들더라도 어페런트스를 만들 그 전쟁 무기들을 만들 때 그 무기들의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도 최근에 좀 희한한 게 요즘 최근에 이제 F-16이나 F-35의 그 공장 영상이 많이 좀 돌아요. 요즘 이제 홍보한답시고 이렇게 많이 돌아요. 예전에 그런 게 잘 안 돌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전투기 생산하는 이 공장 라인을 좀 많이 비추거든요. 요즘 최근에는 그렇게 최근 1년 사이에 많이 영상이 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은 사람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들고 있어요, 진짜로. F-16 같은 경우도 지금 F-16 바이퍼 이번에 또 추가 주문 들어가서 지금 생산하고 있죠. 그거 얼마 전에 영상이 떠서 봤는데 아직도 숙련된 이 기술자들이 한 땀 한 땀 주요 부위에 다 손으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기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제품 자체의 레디니스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어떤 레디니스는 굉장히 올라가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게 안 돼서 이번에 우크라이나한테 굉장히 좀 많이 얻어맞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체계상으로 스펙상으로 원래 매뉴얼상으로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렇게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실제로 갔더니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어떤 이 무기들에 대한 이 레디니스가 이제 의심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히 이 전투 체계는 이 성능을 발휘해야 되고 우리가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그 파라미터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거죠. 미국 무기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잘 돼 있는 반면에 생산 속도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하나 사람이 손으로 만들고 신뢰도를 위해서 이제 그런 생산을 포기했던 부분이 있고 또 사실 그게 좀 극단적으로 안 좋아지게 이제 미국 조선업인 거죠. 미국 조선업, 일본 그 군수 산업이라든가 보호한다고 보호했다가 혹은 뭐 이제 완벽만 추구했다가 생산 역량이 안 되니까 중국한테 지금 이런 위협을 받게 되고 또 이런 전체적인 어떤 미군 체계 전체를 지금 전략 체계 자체를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약간 좀 요즘 이제 밀어내기 하는 거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철강이든 뭐 여러 가지 제품들 밀어내기 하는 거 보면 중국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네, 이제 중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아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아무리 그러니까 사실 이게 중국 축구팀 보면 알잖아요. 중국이 인구가 몇 억이에요. 근데 중국 축구팀을 보면 확률적으로 만약에 이제 그 인종 이 유전자 풀 안에서 16억이면 축구 잘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를 씹어먹는 축구 잘하는 애들이 축구팀만큼은 나와야 돼요. 20명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 축구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축구가 조직력이 중요하고 그런 게 중요한 스포츠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개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한계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아니까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우리가 미국이나 다른 이제 서양 나토 국가들처럼 대부분 나토 국가는 나토 국가들이라든가 나토의 정수인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문화라든가 그런 체계 완벽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빈틈이 있으면 바로바로 메꿔야 되는 그런 체계를 따라가는 것도 어렵고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한다고 할지언정 중국 인민들이 그걸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사실 장애들이 가진 게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렴한 인건비라든가 그런 걸 밀어붙이다 보니까 어쨌든 매니팩처링 캐퍼시티에서 이제 명확하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 미국은 이제 저번에 안두리 했던 것처럼 중국은 이제 미국은 이제 미국 나름대로의 어떤 대량 생산 체계를 가지려고 하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새로 이게 지금 요즘 새로 나오는 이제 위에 지금 나열됐던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전략 체계에 이제 더 이상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아지고 빨라지고 또 기존과는 다른 움직임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 방어선을 어떻게 저지해서 뚫고 들어오느냐가 예전하고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안에 요거 영상 이걸 하나 보면은 뭐야? 아, 네 사진을 갖다 붙여놨구나. 영상이 이거는 예. 이게 이제 최근에 공개가 된 것 같아요. 예, 얼마 안 됐는데 공개가 된지는 이게 우크라이나 애들이 이제 이게 자랑한다고 이제 영상을 올려놨는데 화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밤입니다. 예, 야간이고. And just into CNN, video from a sea drone attacking a Russian Navy ship operating in the Black Sea. A source tells CNN the strike was a joint operation by Ukrainian forces. CNN's Nick Payton-Walsh is live in Zaporizhia with more. Hi there, Nick. What more do we know about this attack? Yeah, again, a sign of the unthinkable, frankly, happening to Russian troops inside of Russia. Novorossiysk, a port on the Black Sea, approached the Olengorsky Gornyak ship. Now, of just short of half a metric ton, 450 kilograms of explosive. 그러니까 400kg 지금 거기 배에 타고 배에 실려 있던 게 탄두가 400kg 정도라고 해요.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뭐가 없죠. 아무 포탑도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러시아의 해군의 어떤 이 운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뭐 인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밤에. 가까이 있으니까 안 보였어. 이 정도 가까이 있으면 레이더도 안 잡히죠. 안 보이고. 근데 그렇긴 한데 여기까지 이제 접근했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 그죠? 기동을 보면은 전혀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그죠? 거의 뭐 그냥 갖다 박은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받았는데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체계들이 이걸 탐지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응이 안 되니까 드론도 그렇고요. 그죠? 소형 드론 이런 것들도 레이더 얘를 잡으려면 밀리미터파나 굉장히 지금 예전에 쓰고 있던 레이더파 X밴드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레이저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수업할 때 그 얘기 잠깐 했는데 파장과의 주파수 때문에 파장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조사해야 되는 이 포인트가 더 많아집니다. 더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고 왜냐하면 고주파를 쓰게 되면 파장이 잘 좁기 때문에 조사하고 볼 수 있는 곳이 좁아요. 좁으니까 더 많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프로세싱 해야 될 포인트들도 훨씬 더 많아지고 그래서 주파수가 낮아지면 프로세싱 파워도 많아져야 되고 운영 체계도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이런 원양에서 작전하는 이런 배들이나 이런 다른 이런 체계에서는 그런 프리퀀시의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 정말 뭐 완전 추적 레이더 특별하게 완전 락원이 됐을 때 지속적으로 그걸 주사하는 그때만 그렇게 쓰지 저런 배에서 엑스밴드 레이더를 이렇게 막 360도 돌려가면서 하나하나 다 찍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 체계로는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쓰고 있던 체계들이 방공망이라든가 뭐 SM2라든가 SM3라든가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건 방공 체계 배가 하나가 움직일 때 DDG가 하나 움직일 때 뭐 따라가는 다른 프리게이트나 뭐 아니면 LST들이나 이런 애들의 어떤 그런 기존 체계들이 더 이상 지금의 위협에 이제 대응을 못하는 거죠. 그게 되게 문제고. 그래도 카운터 메저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요거
요 두 번째 건 좀 좀 폐가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서 이제 지금 이제 보고 있으니까 이제 뭐 이게 효율적이냐 안 효율적이냐 일단 뭐 1차원적으로는 확인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체계가 실제 이제 지금 체계 지금 이제 새로 나오는 이런 새로운 위협들을 위한 카운터 메저가 실제로 동작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증명도 안 돼 있고 이러니까 증명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공개할 수 없죠. 이제 실제로는 실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는 전쟁을 하고 있고 또 후티나 뭐 저기 어디야 저기 중동 전쟁도 얘기만 안 하고 있지 별의별 5만 개 다 테스트가 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 전 그런 위협들이 점점 올라오는데 이제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내용이 저 첫 번째 그림에 있는 건데, 그죠? 마스트 기준으로 보통 20 노티컬 마일을 보통 일정반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제가 해군 이제 견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 가판에서 견실했는데 견실에서 이제 마스트가 이렇게 지고 둥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배가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마스트부터 올라옵니다. 그때 마스트부터 올라와서 이제 어느 정도 헐이 보일 정도에서 이제 전 탐병한테 가가지고 저기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그러니까 2만 보통 20km 정도, 20km 정도 됩니다. 2만 그러니까 뭐 15,000, 14,000마일 정도 되거든요. 노티컬 마일 정도 되거든요. 20km 정도 됩니다. 20km라는 게 멀어 보이잖아요. 멀어 보이는데 마하 6, 7로 뭐가 날라오면 대응할 시간은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견 딱 되고 나서 20km를 날라오는데 마하 이런 거죠. 마하 1이 초당 340m 갑니다. 그죠? 그러면 340 곱하기 60 하면 1분당 나오고요. 그거를 또 60 곱하면 시속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0 몇백 킬로예요. 1300km인가? 아니 1400km인가쯤 돼요. 시속으로. 그러니까 20km를 시속 1400km 날라온단 말이에요.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진짜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근데 미사일 같은 경우는 그 순항 미사일이나 돼야 아음속으로 날아오지. 요즘 중국이랑 이제 러시아에서 뭐 자랑하는 킨잘이나 이런 애들 있죠. 극초음속 이런 애들은 마하 4가 넘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속 6000km로 날아온다고. 근데 20km 앞에서 발견을 했다 친들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10초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초 안에 미사일 안에 타겟 다 지정해서 넣어야 되고 킷 시그니처 넣어야 되고 방향 계산해서 넣어야 되고 다 입력되는 데만 해도 뭐 한 4, 5초 걸리고 그 발사관 VLS 날아가서 발사관 날아가고 하는데 대응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이거 못 막는구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위성을 많이 띄우고 오죠. 이제 그래서 위성 그걸 뭐라 그러냐 그 위성이나 이제 마스보다 훨씬 높은 데서 그죠? 조기 경보기라든가 이런 애들로 이제 해야 되는데 조기 경보기가 몇 대나 있다고 항모전다 이런 거 하나 다 붙이겠어요. 그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링크가 중요해지고 체계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미국 제가 보니까 지금 요즘 나오는 데이터들 보면은 미국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체계나 이런 시스템 거의 다 정리가 됐고 개발은 다 됐는데 이제 그걸 이제 적용하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목은 이제 US Naval Warfare라고 돼 있는데 사실 저게 표준입니다. 예. 미 해군은 전 세계 해군을 다 합쳐도 못 이기기 때문에 이걸 표준으로 줘도 돼요. 하여튼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전 세계 이제 이 해전의 양상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DMO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뭐 새롭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 DMO라는 이 디스트리뷰팅, 디스퍼스 와이어 we can operate effectively라는 게 기존에 갖고 있던 이 디터런스를 잃지 않으면서 이제 지금 해군이 갖고 있는 자산들을 퍼뜨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개념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잘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각 해군이 갖고 있는 전략 자산들이 전술 자산들이 한데 뭉쳐 있지 않게 하는 겁니다. 다 쪼개는 거예요. 그래야 적 입장에서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발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쪼개는 거고 일단 제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한 바스켓에다 계란 다 넣어놨다가 깨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쪼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쪼개 넣으면 결국은 적 입장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원거리에서 사실 뭐
좀 초수평선에서 일반적으로 보통 위성이나 위성 자산을 많이 쓰는데 위성 자산 같은 경우는 그 감시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있죠. 그 윈도가 그 고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 찍을 수 있는 그 해상도 높아지겠지만 찍을 수 있는 시간 윈도는 점점 더 짧아지는 거고 그리고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해상도가 안 좋아지는 대신에 이제 또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길어지는데 대신 그 어떤 특정 부분에 내가 보고자 하는 그 부분을 조사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지.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위성이 공전하는 그 지구를 공전하는 시간 자체도 그 공전 주기도 늘어나기 때문에 또 실제로 사실 주기 그 이 다음에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때의 시간은 훨씬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항모전화 퍼뜨리면 퍼뜨릴수록 이제 찾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해군에서 그 큰 배에 무슨 스트레스를 적용하느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 포탑 그 주말트 같은 경우 뭐 여러분 주말트 사진 보셨어요? 주말트 배 보셨어요? 주말트 보면은 포탑도 다 싸놨어요. 포탑이 쏘기 전까지는 그 이 커버에서 안 나옵니다. 그냥 커버 안에 쑤셔 넣어놨어요. 포를 쏠 때만 이 포가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면 주말트 포탑이 어떻게 생겼냐면 보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포가 여기 앞에 이게 포 커버예요. 그래서 사실 주말트가 이제 포를 다른 뭐지 이 배나 이런 거 잡으려고 만든 포가 아니에요. 대공포 쏘고 육상에다 쏘려고 만든 거라 보통 이제 고각 사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안 쓸 때는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이렇게 넣어놔요. 쏠 때만 이거 열고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이런 걸 많이 하는 거죠. 이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요. 예. 그래서 쪼개면 쪼갤수록 이제 소나로 찾기도 힘들어질 거고 소나로 찾는다고 해도 여기저기 퍼져 있으니까 누가 어떻게 오는지 감이 안 옵니다. 예, 어느 놈이 오고 뭐 성문을 완전히 전부 다 확보해 놓지 않는 한 뭐가 어떻게 오는지 파악이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발견이 더 늦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서바이버빌리티가 그러니까 생존성이 올라가는 거고요. 생존성 또 발견이 늦게 되니까 올라가는 이 생존성도 있겠지만 한쪽에 모여 있지 않으니까 얘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죽었다고 나의 어떤 전략적인 캐파가 줄어드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해군에서 이게 이따 얘기하시겠나?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해군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게 멀티플 도메인을 통합하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다만 해도요. 물속이 있고 수상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확장해서 이제 조기 경보 시스템이 있는 거죠. 공중 지금 위성이라든가 스타링크라든가 이런 뭐 적외도 위성들 그런 위성 체계들이 있는 건데 얘네들을 이제 무인 체계를 제대로 돌리려면 이게 명확하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신뢰도가 높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거기에 집중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그 해군 참모총장의 이게 그 보고서가 있어요. 미국이 이제 2년마다 그 CNO 네이벌 내비게이션 디렉트 플랜이라고 해서 2년마다 나오는데 2024년 이제 10월달에 나온 거 보면은 2022년 내용도 중요하지만 2024년 내용이 몇째 볼 건데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통합을 많이 하고 있어요. 통합한다는 게 뭐예요? 각각의 파트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통합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무인 체계가 되게 중요해진 겁니다. 이게 유인 체계는 더 이상 이제 유인 체계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어떤 기존에 있던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다 안 먹히기 때문에 무인 체계를 중심으로 이제 모든 체계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군만이 아니라 미국 국방 전략. 요거는 이제 매년 나와요. 이거 매년 나오는데 2023년하고 24년 거고 2022년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갖고 이제 집어넣었는데. 더 이상 이제 미국은 사실 그렇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 얼라이들은 이제 좀 제껴놓고 미국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미국 본토에만 상륙하는 것만 막으면 돼요. 사실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 미사일이든 뭐 배든 뭐
미국 본토에만 안 오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미국 해군이 중요한 겁니다. 바다만 막으면 되니까. 근데 점점 보면은 바다만이 아니에요 이제. 금융 전쟁하고 있죠, 에너지 전쟁하고 있죠. 뭐 위성 쪽 이제 미국도 우주군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위성이 자꾸 떨어지니까 위성 올려놓는데 자꾸 떨어지니까 이것도 방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주군 만든 건데 어쨌든 이게 도메인이 점점 더 넓어집니다. 점점.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이 안위를 좀 확장하면 이제 사실 우리 엘라이들이 살아남으려면 미국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얘네들이 살아남아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게 돼. 가장 큰 시장이 있고 자유 경제 시장 경제 체제를 물리적으로 가장 안전적으로 돌릴 수 있는 게 미국이잖아요. 주변에 적국이 없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적국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북극 넘어가면 이제 러시아가 있긴 하지만 북극도 그 빙하 깨면서 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적국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미국만 잘 돌아가면 미국에다 물건 팔 수 있고 미국만 잘 돌아가게 하면 일단 엘라이드 우리 호주나 호주나 뉴질랜드 그다음에 영국 이런 애들 자 시스템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이렇게 가는 건데 어쨌든 지금 공격의 도메인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본토에 대한 이게 예전에는 본토에 뭐가 날라온다는 걱정을 안 했어요. 막강한 해군력으로 해상 장악력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미 해군이 이제 해상 장악력을 놓치고 있다. 이거 뭐라 해야 되냐? 공군 같은 경우 에어 도미넌스라 그러죠. 여기 네이벌 도미넌스가 점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이제 미국 안에서도 이제 큰 그런 스트레스로 오기 때문에 이제 배만 당장 이제 바다만 막아서는 될 게 아니구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이 그런 식으로 그런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혼자서 할 수 없구나. 결국은 우리 엘라이들과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게 그런 게 점점 더 강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할도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전투기로 그렇고 뭐 요즘 뭐 자꾸 전술핵 핵 얘기 나오는데 뭐 우리나라 그냥 언론의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그런 논의들이 뭐 VOA에서도 그런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북한은 이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좀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퍼시픽이 그죠? 인도퍼시픽에 지금 맹주가 그죠? 이거를 지금 이 모든 해상 이 수송로의 위협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중국이죠. PRC 중국이고 유럽은 러시아. 둘 다 지금 못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있고 뭐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국경 이제 해상에서 이제 계속 도발을 하는데 둘 다 못 막고 있잖아요. 그게 되게 좀 이렇게 점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가장 큰 그 이 공격 타겟이나 이제 지금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전술 체계들이 이 이제 미국 항모 전단, 미국의 지금 가장 큰 해상 전력의 항모 전단 이렇게 박살내는데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위협에서 좀 더 좀 이제 좀 궤를 달리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모 박살내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다 너네들이. 우리는 이제 육상에서 날아가서 충분히 항모 없이도 그러니까 항모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도 나오고 어쨌든 항모를 이제 더 이상 건축하지도 않고 항모에 많이 실을 것 같지도 않고 실른다고 해도 사람보다는 이제 무인 체계를 많이 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링케이지 베리어스 오퍼레이셔널 컨셉트라는 그런 게 생기는 겁니다. 이제 수중, 수상, 그다음에 공중 이런 체계들을 하나 붙여가지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미국이나 이제 우리 지금 나토 체계들 보면 전투 체계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진짜 그런 거에 정말 잘 맞춰서 우리나라 사람도 표준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표준에 맞춰서 우린 표준에 맞춰서 하니까 여기도 붙일 수 있고 저기도 붙일 수 있고 그래서 무기 파는 되게 딱 기회가 오면 무기 막 팔에 제끼는 거예요. 다 나토 체계 다 들어가니까 총알도 그렇고 뭐 포탄도 그렇고 뭐 데이터 링크도 그렇고 다 막 나토 체계 다 들어가니까 그런 게 있는 건데 이제 그렇게 통합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ADD도 문제가 많고 뭐 사실 뭐 국가에도 문제 많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굴리는 모양새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일본보다 나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래서 그걸 잘 돌리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미국이나 이런 나토들의 모든 체계들 미국만 혼자서 전쟁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기네들만 했으면 자기네들 바꿔가지고 그냥 시스템 바꿔버리면 되는데
물건 팔고 이런 무기 팔고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무기 파는 것도 걱정해야 되고 또 기술 이전하는 것도 걱정해야 되고 이 나라의 전술 체계, 이 나라 지휘 체계, 이런 무기 체계 이런 걸 다 통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이제 국가 수장들의 물밑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는 뭐 정치 뭐 뉴스에서 보지.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들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 주요 이제 이 일 중에 하나가 군사적 어떤 얼라이드, 군사적 타의, 그죠? 이게 이 타의를 제대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얼마나 이해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캠페인도 그렇죠. 무시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야 도발하지 않겠죠. 그래서 미국은 확실하게 저거기 때문에 뭐라 해야 되냐, 이 문민 정부기 때문에, 그죠? 예.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지만 잘 안 돌긴 한데 미국도 문민 정부이기 때문에 해군 참모총장 위에, 그죠? 해군 참모총장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결국 지휘는 누구한테 받냐면 해군청에서 받습니다, 그죠? 예. Secretary of Navy에서 받습니다, 그죠? 예. 공무원이죠. 예. 공무원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해군 참모총장을 이제 지휘하고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해군청 장관이 바뀔 때마다 어떤 이제 전체적인 그런 큰 그림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가장 최근 지금 현대 지금 올라가 보시면 그 세크네브라고 하거든요. 세크네브라고 하는데 이제 세크리티 오브 네이비. 얘네들 이제 비전을 보면은 얘네들 미션이 뭐냐면요. 잘 보이냐? 예. 사람 구해야 돼요. 사람 구해야 되고 트레인해야 되고 장비 올려야 된다. 그리고 오거나이즈 해야 된다. 이게 사실 굉장히 근본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무인 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당장 그냥 이제 더 이상 사람 많이 뽑아갖고 그냥 포타 그 뭐 한포 매거진에다가 채워놓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사람들보다 실제로 이제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 좀 있고. 그래서 capable, 그런 게 있대. people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대로 좀 이 모병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도 되게 중요하고 이제 해군이 어떤 이런 거에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지금 모병에서 다 문제가 생긴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실 그냥 비슷한 얘기입니다. capability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이제 파워 프로젝션이요. 이게 투발 수단, 이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수단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걸 왜 강조하고 있냐면 기존의 이제 토마호크나 순항 미사일들의 그런 게 역량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기존 체계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체계들이 나온 거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항 미사일들끼리 서로 통신을 하고 있는 거죠. 서로 통신을 하고 있는 거고 탄도 미사일도 서로 이제 막 떨어지면서, 그죠? 궤도를 바꿔가면서 더 이상 탄도 미사일 아닌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그다음에 역량, 그다음에 프로세스. 예전에는 프로세스 얘기도 안 나왔어요. 예전에 뭐 한 5, 6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 안 나왔거든요. 되게 중요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다 바꿔야 되니까, 지금 책을 다 바꿔야 되니까 여기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해군 참모총장의 플랜이 이거 내 플랜이라고 해요. 이거 한번 보고 갈까요? 여기 2022년 플랜입니다. 얘네들은 2년마다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PDF는 이걸로 찍어서 보면 되거든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시든 있으시든 이런 거 한번 뭐야 이게 아닌데 표지만 나오잖아. 이게 아닌데 어딘가? 이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데 재밌습니다. 한번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내려가야 되나? 더 있군요. 정리한 거 바로 보시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이제 키 팩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2022년에 이게 2년마다 갱신이 되거든요.
2년마다 갱신돼 2022년에 나왔던 키 팩터들이 뭐냐면은 익스펜트 디스턴스라고 해서 이제 이 뭐지? 화력을 전개할 수 있는 작전 반경 자체를 넓혀야 된다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방금 저거 읽어보시면 이제 바로 보이시겠지만 2022년 내부 플랜부터 중국이라는 말을 명확하게 쓰고 있어요. 그 전에는 이제 뭐 적국 그다음에 뭐 중국의 생산성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2022년부터 명확하게 PRC 중국의 어떤 익스펜션에 대해서 명확하게 워딩을 해가면서 쓰고 있어요. 왜냐면 중요하거든요. 중국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모든 체계들이 미국을 따라하고 동양인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동양인들이 잘하는 게 따라하는 건데 전에 거보다 더 좋게 만든 거잖아요. 일본이 그랬고 우리가 그랬고 중국이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뭐 국민들의 어떤 이 유전자 풀에 대한 영향이 좀 다르니까 아웃풋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걔네들 결국 잘하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중국은 항상 미국의 빈틈을 파고들려고 하는 거고 그 빈틈을 지금까지 파고드는 놈들이 없었어요. 미국의 체계 그만큼 굉장히 잘 오거나이즈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아닌 거죠. 중국은 인구도 많고 갖고 있는 역량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해볼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런 실질적인 그런 어쨌든 거기 보면 이제 그렇게 명확하게 그렇게 써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적 개념으로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레버리지 디셉션이라는 게 이제 그래서 뭐라 해야 되냐 적이 나를 찾지 못하도록 하는 체계를 빨리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make detection and targeting more challenging for enemy. 그러니까 적들이 우리를 찾지 못하게. 그래서 스텔스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이 되는 거고 DMO도 그 일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당하겠지만 이게 뭐 디펜스 역량에 대한 그 자체도 원래 이게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네이벌 포스에서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게 뭐 완전 로 레벨에서 한번 얘기를 하게 되면 예전에 우리 디디들 있죠. 디디들이 갖고 있는 이 장갑 두께가 최근에 굉장히 얇아졌어요. 얇아졌다기보다 예전처럼 이렇게 막 계속 장갑 하나 더 떼거나 점점점 장갑이 올라가거나 배수량이 올라는 가는데 실제 배수량 올라가는 것만큼 배 자체가 크게 커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만재 배수량이 커지는데 배 자체가 그렇게 안 커졌거든요. 그 얘기는 뭘 많이 실었다거나 혹은 장갑을 키운 거예요. 특히나 전투장 볼스 같은 게 장갑을 키웠다고. 장갑을 키운 이유가 뭐냐면 포탄을 막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포탄을 막으려고 했던 건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의미가 없죠. 이제 미사일로 날아오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미사일이 어디든 엔간한 거 다 사실 미사일 봐봐요. 뭐 둥그렇게 생겨가지고 뭐 뚫게 생겼어요? 뭐 못 뚫게 생겼잖아요. 근데 미사일이 뚫고 지나간 이유가 뭡니까? 뭐 미사일 무시무시한 이유가 뭡니까? 앞에 다 성형 자격탄 달고 있는 거잖아요. 엔간한 장갑은 그냥 다 뚫어버린다고요, 다. 성형 자격탄 아시죠? 꽃갈처럼 생긴 거. 그냥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성형 자격탄이라고. 미사일이나 이런 애들이 뭘 잘 뚫는 이유가 이건 한글도 있겠다. 옆에 있네. 아닌가? 사실 괜찮은 겁니다. 아이고야. 성형 자격탄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앞이에요. 여기가 앞이라서 앞에 이렇게 역으로 된 안 쏙 들어간 꽃갈 모양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보통 구리나 이제 잘 녹는 걸로 이렇게 해 놓는데 여기 있는 게 터지면은 약간 빛이 모이는 형태로 되면서 이 그림이 잠깐만요. 이 그림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영상도 있고.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한글로도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장갑을 키우는데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장갑을 안 키우고 어차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미사일을 오면 일단 맞으면 그냥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그 짓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펜스 자체의 어떤 그 체계 자체를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우리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최후의 방어 수단 중에 램 같은 거 있죠. 예. 뭐 샘 같은 거. 그러니까 10 to air 미사일 같은 것들. 이렇게 마지막에 어떤 그런
방어 체계들 이런 거에 대해 치중을 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많이 나온 것들도 많고요, 그죠? 예. 이번에 로기어 사가는 것도 그런 거에 관련돼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 그 로기어가 배에도 실을 수 있거든요. 예. 공중 테스트 이미 끝났고 예. 거리가 좀 짧아서 10 몇 킬로 그죠? 15킬로인가 그죠? 예. 인크리스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이제 잡으시는 게 퍼뜨려 놓으면 뭐가 중요해질까요? 퍼뜨려 놓으면 뭐가 힘들어질까요? 전투하는데 중요한 것 1바다가 뭡니까? 전투하는데 전력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보급이야, 보급. 보급이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항모전 자체 모여 있어요. 그러면은 LST나 뭐 저기 LST 같은 게 뭐 한 두 척 그냥 그 자리 가가지고 쫙 보급해주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DMO를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다 퍼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다 퍼져 있단 말이에요. 보급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게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 역량도 되게 중요해지는 거고요. 이걸 다 부인으로 한다. 이걸 다 부인으로 합니다. 전투기도 지금 전투기 그 공중 급유 있잖아요. 이게 X-47B가 지금 밥통으로 지금 돌아가 댕기고 있어요. 미 해군에서 무인 전투기인데 전투 체계인데 이게 비행 이건 전투기 체계인데 이게 아닙니다. 뭐야? 요게 리퓨얼링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공중 급유 받는 거네. 얘가 받는 게 아니라 얘가 급유를 해주거든요. 사람 없습니다. 사람 없는데 이딴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얘를 찾아보면 나올 것 같긴 한데 얘를 공중 급유기로 써요 지금. 이건 그런 것 중에 한 예고요. 그리고 이제 배로 이제 수상 이 전력들의 보급도 이제 무인 체계로 다 돌리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동시에 굉장히 많은 동시다발적인 보급이 가능해지고 그런 역량도 지금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디시전 메이킹 어드밴티지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디스퍼션이 되고 나면 서로의 통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요거에 대한 이제 또 우려에 대한 또 카운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저 레퍼런스 올려놓은 꼭 보세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점점 더 고도화돼서 디시전 메이킹 할 수 있는 정보를 그러니까 탑으로 올리면 올릴수록 디시전 메이킹의 웨이트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결정권자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유연함은 떨어져요. 굉장히 이제 임팩트나 이제 이 반응 속도 빨라질 수 있는데 유연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무인 체계들이 뇌가 없이 그냥 뭐랄까 통신 체계가 완벽한 통신 체계 뭐 링크가 깨질 일이 없어. 2중화 3중화를 해서 링크가 깨질 일이 없으면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무인 체계가 지가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될까? 아니면은 통신 체계가 완벽하니까 그냥 지상 관제소에서 완벽하게 제어하는 게 맞을까? 그런 고민이 생기게 되거든요. 어느 게 지금 쭉 나열해오는 지금 방향에서 어느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이런 게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인 체계에다가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옵션을 더 많이 줘야 되느냐? 아니면 통신 체계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뒤에서 백업하는 게 맞는 거냐? 그런 이슈가 되는 거죠. 기말고사 대충 그림 나오잖아, 그죠? 뭘 해야 될지, 그죠?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렇죠. 사실 이번 학기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제가 계속 의견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 수업에서 어떤 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데 이제 의견을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AI에 대한 인공지능 있잖아요. 그 예전에 제가 잠깐 했던 그런 거를 좀 자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다른 분들은 이제 좀 수학적으로 내려가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좀 큰 그림에서 좀 보여주세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중간이 없어 지금. 중간이 없는데 저는 그래요. 만약에 본인이 엔지니어고 혹은 뭐 엔지니어링이나 사실 구현 자체나 구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운영을 이해하는 레벨이 필요하다 하면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기본적인 연산 체계라든가 이건 확실히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걸 알고 확률 모델을 알고 나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될지가
예측이 돼요. 저번에 제가 잠깐 이거 얘기했지만 안두릴이나 테슬라가 갖고 있는 AI가 제가 약간 좀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큰 스카이넷처럼 덩어리라고 했잖아요. 개별적인 하나하나 AI들이 아웃풋을 내고 그 아웃풋을 사람이 만들어 놓은 로직으로 운용하는 게 아니에요. 거대한 AI 망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속도, 카메라, 뭐 음성, GPS, 뭐 관성 이런 거를 그냥 그 네트워크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이거 멀티모달이 아니라 그 하이퍼모달 레벨로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아웃풋을 어떻게 쓰냐? 가공 안 했었어요. 엔드투엔드로 쓴단 말이에요. 이건 얘네들이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네들 모델이 엔드투엔드라고. 예전에는 전처리하기 위한 부분이 사람 작업을 했는데 더 이상 그런 작업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두릴도 똑같아요. 걔네들에 대한 모델이나 어떤 그런 체계라든가 이런 게 공개된 게 제대로 공개된 게 없지만 얘네들이 새로운 체계를 만들 때마다 다 지네 인공지능 네트워크에다 다 붙였대. 전투기, 수상, 뭐 순항 미사일, 전략 체계, 지도 만드는 거, 데이터 수집하는 거 다 같은 레티스 OS에다 집어넣는다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그것도 똑같이 거대한 어떤 스카이넷처럼 통합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도 그러고 있고요. 중국의 천망 시스템 있죠. 천망 시스템이 이게 국가에서 크게 전체 16억 인구 얼굴을 싹 다 한꺼번에 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방정부에다 넘겼었어요. 4, 5년 전부터. 지방정부에 넘겨서 지방정부 니네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고 니네 각 도시에 깔려있는 CCTV의 영상 처리를 각 지방도시에서 하라고 넘겼어요. 그 구현이 3년에서 4년 정도 이루어졌는데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각 지방정부의 부패도 있고 운영을 제대로 안 해요. 기술적인 캐파는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시 중국은 지금 천망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얼굴 보고 국민들의 모든 그런 걸 다 감시하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16억 인구 얼굴을요 1초도 안 돼 갖고 실시간으로 분석해내요. 근데 이해가 안 돼. 이거 분산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거든요. 진짜 놀라워요, 진짜. 이걸 어쨌든 얘네들 그 감시 체계가 천망인데 그거를 다시 중앙 정부로 옮기고 있어요. 지금 다시. 그래서 중국에도 아마 데이터 센터가 좀 많이 지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베이징이나 이제 주요 우한이나 이런 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데다가 다 모아 놓을 거라고 하는데 PLC의 그런 영향이 좀 센 데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 확장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크게 보면 레디니스, 캐퍼빌리티, 자기네들 캐퍼빌리티를 이제 올려놔야 되는. 저게 가장 기본이니까요. 그다음에 각각의 이제 기반 기술이 준비가 됐으면 이제 그걸 이제 갖다 올려 붙여서 시스템으로 넣어서 오퍼레이셔널에 돌릴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 2020년 거의 다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Invested in submarines and unmanned system이라고 명확하게 2022년부터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걸 하려면 이걸 해야 된다는 게 되는 거죠. 또 뭐 예를 보면 위에 보면 이제 기술 개발 같은 거 보면 하이퍼소닉 웨폰, 그다음에 언맨드 플랫폼, 그다음에 네트워크 오퍼레이션, 그죠? 지금까지 우리 얘기했던 그대로 다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퍼스널 트레이닝 저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어떤 펑셔널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운용 체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당장 드론 하나 운영하더라도 그냥 내가 우리 게임할 때 어떻게 해요? 오만 걸 다 생각하잖아요. 전 롤 잘 모르지만 롤 보니까 캐릭터가 100개가 넘더만요. 100개가 넘는 캐릭터에 각각의 스킬들이 있고 그 스킬들이 상생이 있더만요. 저 젊은 친구들 게임한 거 되게 기가 막힌데 애들 스타크래프트하고 비교가 안 돼. 스타크래프트 유닛 많아봐 저기 상승 많아봐 몇 개예요. 근데 롤 하는 거 보니 야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알고 해야 전체적인 운용에 효율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캐릭터는 얘한테 강하고 이 캐릭터는 이 스킬을 썼을 때 얘한테 강하고 이런 게 있어야 이제 맥시멈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해군에 대한 교육이죠. 교육이나 이제 각각의 이제 멤버들에 대한 교육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2024년에서 이제 바뀐 것들이 보면요.
레디니스에 대한 포텐셜 이제 지금 이제 명확하게 2027년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2024년 내비게이션 플랜에서 2026년에 다시 플랜이 다 나오겠죠. 나오는데 이거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2027년까지 이거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후년에 다음 내부 플랜이 나올 때까지는 이거 완비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10월달에 나왔습니다. 2024년 요번 좀 늦었어요. 보통 8에서 9월에서 나오는데 요즘 10월에 나왔거든요. 10월 8일 나왔나? 예. 그래서 저도 좀 늦게 알았어요. 왜 안 나오나 예. 늦게 알았는데. 제가 다 링크 걸어드렸거든요. 요게 좀 더 길어요. 컨텐츠가 좀 더 컨텐츠가 길고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리를 좀 해놨는데 80% 컴뱃 서지를 타겟으로 그죠? ships, aircraft, and submarine이에요. 사실 이제 더 이상 이제 본토에 대한 고민은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본토는 이미 내전 상황이기 때문에 골치 아픈 거고 딱 미국 입장에서 그런 거죠. ships, aircraft, and submarine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예전 그런 체계로 그죠? 알라이들이랑 이제 그냥 정보만 주고받고 하는 걸로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다 갖다 붙여야 되는 거죠. 다 갖다 붙여야 돼. 우리 전투기가 미군 전투기랑 붙었을 때 바로 데이터 링크 갖다 붙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생기는. 그래야 여기 아까 저기 언급했던 인도퍼시픽에 대한 제해권 다시 가져올 수 있겠죠. 우리가 본 거하고 일본이 본 거하고 미국이 본 거하고 시스템이 다르면 보고는 우리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 미사일 못 날리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루븐 로보틱 그다음에 오토노머스 시스템 그죠? 이제 자동화로 가야 됩니다. 이제 기계가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이걸 다 사람이 하기에는 모병 수도 부족하고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60만 깬지 꽤 됐죠. 우리나라는 그걸 이제 군에서 예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기계화를 굉장히 가속화했습니다. 가속화했고 미리미리 준비한 탓에 지금 그래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무인 체계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화에서 얼마 전에 그 천광이라고 하죠. 천광 이번에 이름이 천광이라고 붙여졌죠. 그 지휘관인가 부대 지휘관이 그 이름 붙인다고 하던데. 천광 아세요? 하나 천광 레이저 무기 아세요? 네. 여튼 그것도 무인 체계랑 붙이려고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드론 잡으려고 만든 거긴 한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마리타임 오퍼레이션 센터에 정보를 다 갖다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플릿 워페어 허브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요 국가에 저런 MOC들이 암암리에 설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건 뭐 저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내 플랜에 보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예. 그다음에 리크루트먼트 이게 되게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사람 일단 준비가 돼야 됩니다. 당장 러시아나 이런 데서 보고 느낀 바가 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이제 전략 자산들, 전술 체계들의 어떤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롱 레인지 프리시전 스트라이크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다 퍼져 있으니까 일단 무인 체계들이 살아 있는 나 혼자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죠?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박살나도 다른 애들한테 영향을 안 줘야 되기 때문에 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나머지는 뭐 그런 것들이고. 네. 요거에 좀 집중하시면 버추얼 앤 컨스트럭티브 요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디지털 트윈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사실 MS도 MS의 그거 아시죠? 뭐야? 이름 뭐였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도요 AR 고글 있지 않습니까? 아세요? 마이크로소프트 AR 고글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F22 F35 고글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이제 이 실제로 레디니스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교육 체계 있죠. 그런 트레이닝 체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2022년에서 2024년에 사실 2년밖에 안 되는데 예전에 202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오는 변화보다 2020년에서 지금 2020년 이후의 변화들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좀 정리 잠깐 해봤는데 이제 시에너 바뀌었죠. 예. 치프 네이벌 오피서입니다, 그죠? 예. 태국 참모총장 바뀌었습니다, 그죠? 바뀌었는데
이쪽 사람보다 이쪽이 약간 좀 강경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좀 밀어붙이는데 그런 게 좀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2022년에는 그죠? 디터런스나 캠페이닝을 하는데 좀 더 영향을 줬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다 그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레디니스다. 우리가 시뮬레이션 돌렸던 이 결과를 우리가 몇 %로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영상 맞나? 예를 들어서 제 영상 나왔나 잠깐만. 이건가? 이거다. 이거 맞나? 이거다. 맞나? 이거 아니구나. 잠깐만요. 이거 아니다. 이거 말고 독춘에 있었던가? 아이씨, 그림을 좀 해야 되겠다. 한번 해놓고 찾고 있네. 여기 있나? 이거 맞았나? 이거 맞는 것 같다. 잠깐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얘 중에 하나 이제 요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요 사설이 이 보고서라 해야 돼. 이 분석이 어떤 분석이냐면 이제 전쟁하기 전에 항상 전력 투사 이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인가 계산을 해본단 말이에요. 워게임이나 이런 걸 계산을 하는데 이제 워게임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죠. 저렇게 미사일 날아와요. 그래서 막았어요. 막았는데 막았다고 막은 무인 체계가 정말 피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걸 예를 하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보면은 막고 안 보이는데 파편 날아간 거 보이세요? 지금 미사일들 날아오는 게 보통 마하 4에서 마하 5로 상정을 합니다. 지금 중국의 지금 엘라슴 같은 것들이 보통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금 가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렇게 날아오는 거를 몇 킬로 안에서 그 배에서 한 4, 5킬로 그 대응이 최저가 잘해서 막았다고 해서 한 4, 5킬로에서 막았다고 하면 저 파편들이 마하 몇 수로 날아오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배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샤프넬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테스트해서 미국 해군에서 테스트를 해서 이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영향이 무시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게 센서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온라인 잘 돼 있고 지금의 모든 어떤 군사 체계의 이 프리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센서들이나 이런 캘리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게 막았다고 해서 진짜 내 전력이 100%인가 또 생각해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들을 보면은 실제로 미군은 어디까지 지금 이 레디니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2024년 우리가 니네가 이제 2022년 내 플랜으로 쭉 해서 우리가 이제 무인 체계도 만들고 계속 예산 넣고 그다음에 뭐 이제 각국의 이제 체계랑 통합하려고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데 그거를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레디니스에서 이거를 이제 통합된 이 결과를 수치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검증하는 이런 관계 이것도 많이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레디니스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진짜로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진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전쟁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보이는 겁니다. 레디니스란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전비태세 아닌가요? 전비태세. 전비태세는 언제 봐요? 전쟁하기 직전에 보잖아요. 그때 봐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로보틱 여기는 이제 되게 좀 추상적으로 말했는데 결국 이제 구현을 하다 보면 이제 오토노머스 시스템이 가장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거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두 보고서를 보고 이제 차이를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같이 원본이 다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돼요. 이게 실제 보는 것도 달라요. 실제 보면 워딩이라든가 어떤 이런 섹션을 만드는 게 있기 때문에 전 메인만 이제 뽑아서 해놓은 거고. 저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기계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읽어봐야 돼요. 그런 게 있고 오페ration 컨셉은 이제 DMO였는데 이제 DMO도 중요하고 DMO는 기본이고 그거 하려면 조인트가 돼야 된다. DMO를 하려면 결국은 해군만 갖고는 안 되고 위성도 있어야 되고 잠수함도 있어야 되고 지상 관제도 잘 돼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여기 따라가야 돼요. 나토의 핵심 미국이고 나토의 대부분의 분담금을 미국이 다 내고 있고 우리는 결국 이렇게 따라가야 될 건데 여기 이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느냐가 중요가 되겠죠. 그림을 내가 못 넣었는데 이제 그래서 뭐 이제 어드밴티지하고 쭉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준비 덜 된 상태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 하는 것보다는 다음 시간에 미루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했고요.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으세요? 질문 같은 거 없으세요, 여러분? 너무 내용이 좀 무인 체계 얘기하다가 무인 체계 얘기가 아니고 막 체계 그러니까 무인 이동체에 대해서 개론 얘기를 하다가 너무 이제 체계 쪽으로 가니까 좀 산으로 간다는 느낌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공부를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인 이동체를 실제로 우리가 써먹은 게 민간 말고요. 민간도 있는데 민간 사실 너무 뻔하잖아요, 사실. 지금 뭐 이렇게 로봇 뭐 아니면 뭐 차 그다음에 뭐지 그 드론 택시 이런 것들 그죠? 사실 민간에서 쓰는 무인 이동체라는 건 사실 되게 명확해요. 그래서 사실 그거 하다 보면 결국 기술적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 그렇게 할까 아니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고 이것들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국방 쪽이고 우리가 이제 방산 쪽이고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쪽에 계시니까 이제 이쪽도 제가 고려를 하는 건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좀 큰 그림을 결국 보게 돼요. 무인 체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기술적인 캐파빌리티는 사실 그건 100%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알 수도 안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왜 만들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술부터 만들지 않아요. 니즈가 있으니까 만든 거잖아요. 그럼 이걸 왜 어디에다 적용하려고 이걸 만들고 있냐를 보는 게 그때 보면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논문을 쓰거나 어떤 큰 그림을 봐야 이제 그걸 봐야 이제 그러면 나는 이제 그러면은 나는 해상 쪽 나는 공군 기동 비행체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어떤 체계에 넣으려고 이걸 만들었지? 그럼 얘 캐파나 얘 리퀘어먼트는 어떻게 되지? 그러다 보면 이 리퀘어먼트가 지금 무인 체계로서 구현될 수 있느냐?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기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면 진짜 기술적인 얘기밖에 안 하게 되고 또 그거는 나머지 다 기술의 논문들로만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요즘 논문이 없습니다. 진짜로. 군사 관련된 무인 관련된 체계들은 중국 거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로. 그리고 중국 거들은 신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논문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0개를 보면 5개는 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검증도 안 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인 이동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군사 쪽에서 활용이 되려면 어떤 전체적인 체계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이 체계가 왜 무인 체계를 무인 이동체를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알면 이제 앞으로 얘네들이 갖고 각각 뭐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무인 잠수정이 어디까지 디시전 메이킹을 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거기 들어가는 컴퓨팅 파워 혹은 뭐 데이터 링크에 어떤 뭐 어디까지 볼 것이냐, 어떤 스코프 어디까지 볼 것이냐. 데이터 링크 보면은 여러분 NTDS 뭐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 패킷에 다 들어 있어요.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쫙 링크 버스 형태로 붙여요. 내가 받은 거 내 거 붙여서 또 전송하고 또 전송하고 이런 식으로 쫙 돌거든요. 30초인가 뭐 하여튼 이게 NTDS 저도 한 지 오래돼갖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이 전부 다 예전에 한 10년 전 제가 2010년 초 기준으로 제가 그 NTD 2010년 전이다. 그때 기준으로 NTDS 때 표준이 다 싹 다 저기 체계 NTDS 안에 붙어 있는 함정들 다 싱크되는데 1분이 안 걸렸거든요. 한 40초, 50초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비교가 안 되겠죠. 뭐 지금은 뭐 한 4, 5초 안에 다 아마 체계 안에 있는 것들 다 싱크를 다 할 겁니다. 요즘 위성도 있고요. 그래서 중계도 필요 없으니까 그런 게 좀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이런 쪽으로 내용이 좀 가게 되는데 다음 주까지 DMO를 요거 이제 구현을 어떻게 하고 실제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이제 보고서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할 건데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제가 이걸 어저께 찾았어요. 정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 이거 왜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건가? 이거는? 이거 맞나?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파트별로 나왔어요. 파트별로. 저 다 못 봤습니다. 저 다 못 봤는데 대충 봤는데 정말 잘 써 있어요. 내용이 정말 충실하고 굉장히 실질적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게 정확하게 저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도 이게 뒤져보지 못해. 어저께 저도 새벽에 찾아가지고 이거를 이걸 저 뉴스레터로 등록해서 보거든요. 저는 뭐저 푸시해주면서 주로 많이 보는데 일부러 찾아가서 잘 보지는 않는데 요즘 좀 찾아서 봐야 되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누군지 좀 찾아보고 봐야 되겠는데 딱 이름 봐도 러시아 쪽 사람이죠. 이제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진짜 머리 좋아요. 러시아 사람들 진짜 수학이나 이런 건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러시아어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어가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단어 바뀌고 문장 속에 들어가는 그 변화가 무쌍합니다, 진짜. 근데 러시아어 저도 한 6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늘질 않아요. 늘질 않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 진짜 분석을 잘하고 있고 미국에서 이런 사람들 잘 키우고 있는데 이거 정말 잘 썼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 내용 정말 많아가지고 일주일 안에 볼 수 있겠나 싶은데 내용이 정말 괜찮아요. 뭐 일단 번역을 해서 보셔도 되는데 번역을 한번 해서 보시고요. 번역해서 본 것보다 여기 워딩이라든가 이 톤이 영어로 보셔야 느껴져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고 한글로 한번 보시고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시고 추천합니다. 그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좀 이런 주제로 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딴 거 할 수 있습니다. 하다가 답이 없다 싶으면 딴 거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없으세요? 뭐 이제 뭐 우리 이런 주제로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어떤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뭐 질문 같은 그런 거 없어요? 너무 내용이 없나? 제가 좀 잠수하면 참 좋아하고 그래서 잠수함도 한번 막 끝나기 전에 잠수함 한번 더 할까 생각도 하고. 근데 잠수함 지금 이제 실전 배치되고 있어가지고 데이터가 이제 좀 나올 것 같은데 싶어 계속 뒤져보고 있는데 이번에 안두리를 갖다 준 거하고 이번에 보잉이 납품한 거하고 생긴 거 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지 않았나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체계나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이게 나파에서 나온 어떤 디렉션을 그냥 따라서 이렇게 만든 건가 싶기도 하고 실제로 설계한 주체는 따로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사설 같은 거 하는 거 본 게 이번에 납품된 그 보잉의 엑셀 UEB가 컴퓨팅 파워가 무지막지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컴퓨팅 파워가 거기 희한한 AI 무슨 뭐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루머니까 제가 링크 걸어드린 것 중에 중국 애들이 사실 DMO가 사실 이게 따지고 들면요 이 개념 자체는요 중국이 먼저 만들었어요. 이 분산하는 이거에 대한 개념은 중국이 먼저 만들었는 거야. 왜 안 열리지? 응? 맞다. 중국 애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거 엄청 적어요 진짜. 이거 계정 하나 만드는 것도 가짜 계정 만드는 것도 어렵고 뭐야 이거 예전 이거 없었는데 그냥 나왔는데 야 디스트 접속한 게 다르다고 안 나오나 또? 야 나오네. 아이씨 하여튼 얘네들도 DMO에 대해서 지네들의 DMO 엑서사이즈에 대해서 되게 분석을 많이 해요. 근데 중국이 희한한 게 얘네들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이 글들이요 실무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좀 뒤져보거든요. 이거 그 번호 요구하는데요, 여러분. 일회용 번호 만들어가지고 만든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중국 번호 일회용 만든 사이트들이 있는데 지금 막힌 게 있고 되는 게 있는데 한번 여기서 이런 것들도 한번 뒤져보는 거 좋아요. 얘네들이 이 댓글들 다는 애들이잖아요. 얘네들 정보들이 희한하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보는데 얘네들이 보는 이 통찰력도 꽤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중국이 진짜 군사 이런 데 쪽에 진짜 진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어쨌든 레퍼런스는 제가 이제 정리해서 다 또 올려드릴 거고요. 목소리 잘 녹아. 저번 주께 목소리가 좀 애매했죠. 목소리 잘 안 나왔었죠, 그죠? 여기 오셨으니까 안 보셨겠구나. 야,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 목소리 좀 잘 안 나와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요구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요, 여러분 이거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꼭 제가 그걸로 주제를 잡지 않더라도 그 끝나고 또 그 주제로 슬라이드 한두 장 더 해버려도 되는 거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바로 주제, 뭐 궁금하신 주제,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논문 같은 거 주제 정하시고 고민을 하실 텐데 이쪽 분야에 대해서 좀 아니 뭐 논문을 저한테 논문 링크를 주시거나 이 논문
이런 걸로 방향을 잡을 것 같은데 이 논문 뭐 좀 내용을 좀 주세요. 이런 거 궁금하면 이런 거 얘기하셔도 되고 일반 대학원이기 때문에 교수님들 컨택을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교수님들 좀 학부생들이나 다 지쳐가지고 정치적으로 다들 지쳐 계세요. 예전하고 많이 달라가지고 요즘 교육도 그렇죠. 저는 제 생각에 그래요. 교육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여러분들 저기 챗GPT나 요즘 뭐 코파일럿 이런 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에서도 그래요. 저희 지금 회사의 개발진들도 보면 챗GPT 다 유료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뭐 강의자로 만들거나 아니면 코드 같은 거 생성하거나 뭔가 테스트를 해볼 때 100라인이나 200라인 안짝의 코드를 만들 때는 이거 있고 없고가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이거 없으면 한 2, 3일 걸릴 게 이거 있으면 그냥 반나절에 끝나요. 내가 얼마나 잘 쓰냐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점점 보면은 이게 미국이 그래서 이 교육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뭐지 리크루팅 한 것도 중요하고 캠페인도 중요하고 이걸 교육하는 것도 되게 포커스를 두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지금 보면은 지금 군이 지금 1년 6개월이죠. 육군이 그죠? 전 1년 6개월은 정말 짧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짧다고 생각하는데 뭐 저도 짧았을 거예요. 전 아마 3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긴 한데 지금 이제 그게 좀 여러 가지 이제 있죠. 기술군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길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생각하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제 생각은 교육이란 게 결국은 이 군사 쪽에도 적용이 되는 거라고 봐요. 지금 새로 지금 만약에 모병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세 번째 지금 MZ 우리가 지금 뭐 시차말로 MZ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MZ 세대를 지금 고용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우리가 새롭게 지금 빌트업하고 이게 쌓아 올려야 되는 이 DMO라든가 이런 무인 체계 이런 게 사람이 필요 없고 이제 사람과 기계가 같이 일해야 되는 이런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 지금 서로 다른 도메인의 체계들을 다 같이 엮어 붙여야 되는 이런 전투 체계에 이걸 운용해야 되는 친구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가 정말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이나 일본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뉴얼을 정말 잘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가서 해도 저 같은 사람이 그냥 가서 해도 매뉴얼만 따라하면 그냥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장단점이 있는 거죠. 장점은 얼마든지 교체가 가능하고 시스템이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낮고 그 문제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건데 그 매뉴얼이 박살나기 시작하면 혹은 그 매뉴얼을 통째로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만큼 적응하기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똑한 개개인들이 점점 필요해지게 되는데 교육에서도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보면은 공부하는 사람만 합니다. 점점. 그게 참 좀 문제긴 해요. 전체적으로 지금 각 국가들이 지금 디벨롭티드된 이 국가들이 다 그거 문제가 있어요. 보면 교육 수준이 높아진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로 인텔리전스를 키우는데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좀 문제이긴 해요. 하여튼 그래서 뭐 얘기가 돌아갔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논문을 만들거나 이런 걸 논문 주제를 정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보셔야 돼요. 이게 평소 무인 이동체 전 개론이고 사실 개론 수준이지만 무인 이동체 하나만 가지고 지금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전 굉장히 좁은 스콥만 얘기한 거죠. 미 해군의 방향성만 갖고 얘기한 거잖아요. 무인 이동체가 이 미 해군 전체의 새로운 전략에 무인 이동체가 어떻게 쓰일 것이냐, 어떻게 주목받고 있냐 이것만 해도 지금 여기까지 나온다고. 한 학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거 더 많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빨리빨리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많이 보려면 그거 하나하나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건 중요한데 뭔가 알고 보는 거하고 완전 밑바닥을 아무것도 백지에서 보는 거하고 시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지. 제가 여러분 가르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일을 다 하시잖아요. 다 일을 하시고 매일매일 일하시고 주말에 와서 공부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최대한 저는 주말에 공부하셨을 때 최대 효율이 나오게 지금 데이터도 뽑고 정리해서 갖다 드린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효율을 이용을 많이 하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여쭤보시면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견이 있어야 저도 수업할 때 이제 저도 좀 방향성을 잡을 수 있고요. 여기 없으니까. 네네. 얼마든지. 잠수함 무인 관련해가지고 네. 지금 어떻게 무인 북한
가려고 하죠. 네. 네. 많이 이제 하는데 지상이라든지 공중은 아무래도 조종 통제가 인간의 조종 통제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이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미 사실 통신은 이제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수중 환경에서 지금 그러니까 수중 무인 이동체 이런 거 이제 네. 이제 활용을 조종 통제를 하려고 하면 뭐 지상 플랫폼일 수도 있고 수상 플랫폼일 수도 있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수중 플랫폼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 수중 그러니까 이제 유인 잠수함과 무인 잠수함 간의 어떤 이제 컨트롤 네, 그렇죠. 그런 이제 그 지금 통신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수중 무인 체계에 대한 조종 통제를 유인 잠수함이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건지 앞으로 기술이 발전을 한다 해도 네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구현을 할 때 이제 수중에서 유인이 이제 유인 잠수함, 무인 잠수함을 이제 조종 통제해서 전장의 전술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게 저는 지금 보기에 수중 통신에 어떤 한계가 있어서 이게 극복이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게 수중 통신이라는 게 지금 기존에 쓰고 있던 하이드로폰 기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이드로폰도 그렇고 이제 저번에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이제 수중 통신에 그렇죠, 그렇죠. 예, 레이저도 있고, 그죠. 예, 레이저 기반도 있고. 그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네 결국에는 그게 이제 통달거리에 대한 한계가 있죠, 그렇죠. 예. 지상과 공중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미미한 수준. 그렇죠, 그렇죠. 예, 비교할 수 없죠,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보면은 사실 무인 체계를 단독 접전 수행 개념으로 많이 이제 발전시키는 것 같고 그렇게 하려고 하죠, 지금. 자, 하려고 해요. 예. 유인에 의한 통제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중에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인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예, 그렇죠. 진짜 고민해 볼 만한 주제죠, 그게 진짜. 그 논문도 그거 조문에서 논문 정말 많습니다. 논문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게 크기가 작아지다 보니까요. 탐지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제 더 이상. 사실 엑셀유비도 그래요. 엑셀유비가 제가 보기에는 탐지를 고려했을 때 가장 커질 수 있을 만큼 커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거보다 더 커지면 이제 사실 유인 체계가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페이로드 길이가 10m잖아요. 10m. 10m면 못 실린 게 없어요. 뭘 못 싣겠어요. 지금 현존하는 모든 어뢰를 다 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크기에서 만약에 그게 운용이 가능하다면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이거 저기 나중에 뭐 영상 같은 거 제가 이제 레퍼런스 지난주 레퍼런스에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 그 수상 책에 있어요. 저기 뭐냐 그 시드래곤하고 헌터 시헌터들 예, 거기 영상에 아마 레퍼런스 영상에 아마 있을 건데 사람이 조종하는 게요. 사람이 지시하는 게 정말 단순해요. 그리고 웨이포인트 찍는 게 1차예요. 웨이포인트 따다다닥 찍어버리면 그 하루 운용이 다 그냥 결정이 다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지시하기는 해요. 근데 수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공중도 그렇지만 지상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임무에 굉장히 거의 왜 임무만 수행할 수 있게 주변 환경에 그런 영향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사실 없잖아요. 바다니까. 그래서 사람이 조종하는 건 진짜 정말 극소화돼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수중 체계 같은 경우는요. 요즘 이제 뭐 자유로도 그렇고 요즘 이제 예전 자유로 기술도 그렇고 요즘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기가 작아졌기 때문에 왜 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냐면 크기가 작아졌기 때문에 통신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더 이상 이제 사실 고민 안 해도 돼. 스타링크 올라오면 사실 이런 통신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안 해도 됩니다. 미군은요. 미군 제한으로 GPS 코드 2개죠. 군용 코드 쓰면요. 군용 코드 쓰면 리프레시가 20배로 올라갑니다. 아세요? 코드가 2개 있어요. 민간용이 있고 군용이 있는데 군용 코드를 쓰게 되면 해상도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 리프레시가 20배로 올라가요. 근데 그걸 이제 여러 개 쓰고 그걸 이제 여러 가지 그 특허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걸 조합해서 해상도를 엄청나게 줄이는 게 있어요. 스타링크 그게 없을 거라고 절대로 얘기 못 하거든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일단 V 같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만 보내서 거의 대부분의 한 달치 혹은 일주일치의 작전 계획은 다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나머지는 뭐 말씀하신 대로 잠수함 체계 말씀하셨으니까 수중 체계 같은 경우는 추진이랑 버티는 거, 에너지 효율, 그다음에 자세 제어 이런 게 아마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갖다 놓는 게 그렇죠. 길에 갖다 놓고 어뢰 갖다 놓고 어뢰 쏘고 길에 갖다 놓고 그죠? 그다음에 지도 만들고 이게 단데. 수중 무인 체계의 일부가 네. 저희 말씀하신 것처럼 네.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수중에서는 이제 피하 식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인지 그렇죠, 네. 아군 잠수함인지 제3국 잠수함인지 이런 것들이 식별이 돼야 되는데 식별된 다음에 이거를 공격 결심에 대한 부분까지 가려면 통신이 최종 인간에 의한 이제 결심이 필요하죠. 그렇죠. 예, 그때는 뭐 공격 어차피 공격한다는 얘기는 내 위치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통신이 의미가 없죠. 예. 근데 이제 그 의사 전달한 의사결정 전달하는 데까지 통신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걸 받으려고 하면 수중에서 통신이 제한되면 한계가 있으냐. 그렇죠. 이제 작전 이제 유인 잠수함에 의한 통제가 안 된다면 다시 구상을 해야 되고 유인 잠수함 구상을 해서 신호를 다시 보고하고 받아야 되고 그럼 그 사이에 접촉 소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럼 전투에 대한 비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예,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 수중에서의 전투에 국한돼서 또 이제 공격 측면에서 보면 무인 체계에 의한 이제 통신 한계로 인해 가지고 성공 확률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위치 노출.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요거 제가 그 레퍼런스 넣어드린 것 중에 보면요, 요런 내용이 있어요. 미군이나 우리 나토의 전체적인 교리는요, 선제 공격이 아니고 대응이거든요. 전체 이 교리나 이제 전술 체계의 가장 그 전략 체계 밑바닥은 대응이에요. 대응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내부 여기 보고서도 있겠지만 여기 보고서에도 있고 다른 보고서에도 있는데 원점 타격을 이제 점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각각의 어떤 그 전략, 그러니까 이 에퍼런트스에 대한 이 카운터 메저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얘기한 거는 이제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그럴 거고 실제로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이제 공격하기 전에 20m, 30m까지만 30m까지만 올라와서 V 올려서 통신하고 공격하면 되거든요. 공격하고 나면 사실 이제 일을 다 한 거니까 안에 있는 페이로드 다 쓰고 나면 이게 돌아오는 건 사실 그냥 옵셔널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자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문제 혹은 뭐 이제 이 체계에다 얘가 디시전 메이킹을 이제 어떻게 줄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인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리가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때리는 애보다 원점을 타격하는 쪽으로 갑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콤바인 서로 다른 도메인에 대한 그 정보 수집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인 체계들은요 맞아도 돼요. 걔들 죽어도 된다고요. 실패해도 돼요. 근데 그거 실패하면서 원점을 알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인 체계들이 그런 데서 가지는 그런 장점을 가지는 겁니다. 이전 기존 유인하고는 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유인 체계만 살려 넣으면 되거든요. 무인 체계는 그냥 죽어도 돼요. 그래서 대량 생산하는 거예요. 마구마구 찍어내고 보급도 얼마든지 밀어 넣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거고. 뭐 이건 이제 그렇게 적용하려면 또 여러 가지 좀 난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량 생산하면 공장은 지어질 거고 공장을 지으면 당연히 위성이 찍힐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노출이 될 건데 그거는 이제 우리 나토 우리 연합국들이 풀어나가야 될 숙제겠죠. 예. 그래서 계속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랑 지금 계속 위성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서로 우리가 모르게 계속 떨어뜨리고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형태로 떨어뜨리고 있을 건데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할 거냐 앞으로 모르겠어요. 이게 걔네들 네이처인지 모르겠는데 그죠? 그냥 좀 평화롭게 살면 안 되나 그죠? 살면 안 되나 그죠? 근데 잠수함 관련된 일을 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데 지금 저희 고민은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무인 체계 멀티 개념의 어떤 이제 구현을 하려고 하면 이제 이 유무인 수중에서 유무인 어떤 이제 작전 구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굉장히 지금 맞아요. 사실 어려울 겁니다. 결국 저희가 이제 하는 이제 업무 범위에서 이걸 무인 체계를 어떻게 연계시켜서 갈 수 있느냐. 기술적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제가 직접 기술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저는 이제